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접속하신 뒤에 하단의 검색어와 동일하게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부터 제일 상단에는 실시간 스트리밍이 나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그대로 클릭하시면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도 남겨주실 수 있고요.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황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156.72포인트까지 움직입니다. 0.87, 0.9% 사이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160포인트 오늘 장중에 고점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저점은 2150포인트대입니다. 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좋은 흐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자,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기관이 지금 448억 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개인 매도하는데 개인의 매도 물량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될 분위기가 보입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은 1.7%대의 급등 유지하고 있습니다. 750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746부터 754까지 지금 변동폭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급등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쌍끌음에서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관 2167억 원, 외국인은 1021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매수에 동참합니다. 개인 무려 3090억 원을 코스닥 시장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8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2160포인트를 탈환하면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오후가 접어들면서 이제 외국인이 소폭 매도세가 나오긴 하나 특별한 거래량 없이 가두리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754포인트까지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2조 원 가량의 제2차 벤처분 확산 기대감과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강세로 코스닥 시장에 홍풍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기술적 분석상 726포인트 지지와 그리고 상단으로는 778포인트 저항으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월봉 흐름상 778포인트만 돌파하게 된다면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횡보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전략은 지향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승 분위기는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우려보다 양호했고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면서 투심을 자극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양호한 지표는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다소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전일 그 CBS 방송 프로그램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경기를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것 좀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상황에서는 위험자산 선호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 섹터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대거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셀리버리가 이제 간암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해서 미국 특허권을 취득했던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HBL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코스닥식 총상위 종목들이 대거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또 3일간 또 쉬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FDA 임상에 대한 상반기 결과 소식과 그리고 6월, 7월 정도, 3월 29일에서 4월 2일 날 예정된 미국 항암학회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엔비디아하고 애플 등 그 주요 기술주에 대한 흥통으로 반도체 주들도 상승했습니다. 동진 세미캠부터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A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쪽 장비 쪽에서도 대거 상승했는데요. 일단 애플의 경우에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레포트에서 중립 의견에서 사자 의견으로 바뀜에 따라서 애플이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바닥 확인에 대한 투심이 작용을 하면서 기술주들, 반도체 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섹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OLED 장비를 하고 있는 AP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제이스텍, 삼성전자의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섹터가 OLED 장비주들이기 때문에 이쪽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이제 추가 상승보다는 계속적으로 횡보 조정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무역 분쟁에 대해서 협상이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달까지도 연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오후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있으십니까? 네,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가 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한 바이로메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해서 적응증을 주력으로 이 후보물질 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FDA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4월 정도에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3개월 정도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3개월 정도 좀 딜레이가 되면서 7월 내지 8월 정도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돼버린다면 올해 7월 정도에 3상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면 에로 라이센스 매출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이제 협업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한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거의 이틀 빼놓고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바이로메드가 지금 시총 4위까지 올라와 있지만 만약에 이제 7월 정도에 FDA 임상 3상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재평가 받게 된다면 시총이 또 한 번 더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오늘 종가 내지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고요. 단기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6만 7천 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로메드에 대해서 오늘 종가나 내일 시초가 공략해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서울경제TV 김영철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 대표부터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캠트로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유기 합성 기술 및 합성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2006년 설립되었으며 IT, 의학 소재 및 폴리머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크게 첨단 소재 부문과 융합 소재 부문으로 나뉘는데 첨단 소재 부문에서는 화학 합성물 및 2차 전지 배터리 첨가제, OLED, 디스플레이, 의학 중간체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융합 소재 부문에서는 카메라 모듈 및
LED TV에 대한 고사양 고품질 에폭시 접착제, 전자부품 스피커 조립 및 수리용 접착제, 산업용 접착제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생산하는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는 2차 전지 내부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이 잘 이동하고 안전성을 유지하게 하는 첨가제로 과충전 방지, 수명 및 안전성 개선 역할을 하는데 2차 전지 업체에 납품 중입니다. 특히 캠트로스는 의약품 중간체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화합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의약품 중간체는 약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의약품에 들어가는 원료로 동사는 일부 원료 의약품과 중간체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고 주로 감기와 진통제에 들어가는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달 6일에는 북한 결핵약 지원 사업 원료 공급자로 선정됐는데요. 대북 지원 사업은 회담 결렬 등에 따라서 다소 시간이 늦어질 수 있겠지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별개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결핵 환자가 많은 북한 지역에 치료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사의 원료 의약품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치료제 재고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원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며 원료 공급 규모는 연간 15에서 20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연일 지속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 인공강우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인공강우의 필수 재료인 염화칼슘 생산업체로 미세먼지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주가 부양에 힘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목표가는 4,000원을 제시하고 손절가는 2,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닉이 되겠는데요. 제닉은 국내 최초로 주름 개선 기능성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탄생시킨 기업으로 일명 하유미 마스크팩으로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동사의 R&D 센터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신소재, 신제형을 연구하고 있으며 첨단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고자 하는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 퍼시픽의 ODM 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품질과 기술력, 지속 가능 경영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상해에 신공장을 확장하고 한중 화장품 동시 생산이 가능한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시트 마스크 제조 공정을 전자동화했는데 100% 자동화 생산으로 인해 제조 전공 중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매우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까지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사의 박철홍 대표는 작년 7월에 신임 대표가 되었는데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시장의 브랜드를 진출시켜 단기간 내 성공을 이끌어낸 이력이 있는 만큼 제닉이 마스크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적임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닥터 글로덤 등에서 대표를 역임한 바가 있죠.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관광객 1,800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한령 조치 이후 최대 규모인 만여 명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오는 5월까지 3달에 걸쳐 한국을 찾는 것이 화장품주가 모멘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월에는 주가 급등으로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된 바 있는데 이제 해제가 되어 2차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눌림목 시점이 매수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2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셀리드가 되겠습니다. 셀리드는 2006년 서울대 약학대 연구실에서 설립된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인 서울대 약학대 강창률 교수가 2014년도부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동사는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플랫폼 기술 셀리백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셀리드는 이 기술을 활용해 현재 5종의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자궁경부암 치료제는 임상 EA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원 목적은 예방이지만 치료 백신의 목적은 치료입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가 특이적으로 갖고 있는 항원 결정기를 면역세포가 인식하도록 자극하고 암세포를 잡아먹도록 돕는 것이 항암 면역 백신의 양리 기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트로다, 옵디보, 여보이 등 면역관문 억제제들, 킴리아나 예스카타 등 카티, T세포 기반 면역 치료제인데요. 이 약물이 좋은 임상 결과와 더불어 시장을 장악하며
면역을 기반으로 한 암 치료제는 앞으로 10년 이상 동안 3세대 항암제로서 끊임없이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셀리드 B200은 면역 치료 백신 플랫폼 기술입니다. 수많은 약을 뿜어낼 수 있는 틀이라는 것이죠. 셀리드의 업력이 그리 오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은 B100이라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서울대로부터 이전받았는데 현재 5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것은 플랫폼 테크놀로지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B100은 3세대 항암제인 항암 치료 백신을 뽑아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므로 기술적 가치가 다른 어떤 기업의 플랫폼보다 높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 기술로 만들어진 B100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암의 항원 결정기 유전자를 통째로 넣어주기 때문에 암의 다양한 항원 결정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기존 항암 면역 백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긴 배양 시간과 비싼 치료 비용을 해결하고 효능이 높은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지상 세포를 이용하는 기존 치료제가 7에서 10일의 공정을 통해 느리고 비싼 값에 공급되는 반면 B100 플랫폼을 사용하는 셀리드의 치료제들은 모든 면역 세포들을 자극함으로써 백신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하루만 공정하면 여러 회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생산하여 공급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 백신의 일반화가 현실화되는 이 부분이 상업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사는 벌써 5개의 유효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중 임상적 단계가 가장 높은 B100C는 미국 판권이 네오이뮤텍에 라이센스아웃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오이뮤텍은 제넥신의 자회사로서 항암 백신 관련하여 최고의 시장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사의 플랫폼 기술 가치와 후속 파이프라인의 값어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식되는 사례가 계속되리라 봅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물산이 되겠는데요. 동사는 트랙터 컴바인 등으로 유명한 회사이죠. 특히 2017년, 2018년 완판이라는 기록을 달성한 동양물산의 TS29마력 트랙터는 친환경의 커먼레일, 티어4 엔진인 독일제 도이츠 전자제어 엔진을 장착, 높은 저속 토크와 강력한 힘으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국내 트랙터 시장은 저가형 시장과 고가형 시장이 공존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TE48, TE58 경제형 시리즈는 귀농, 귀촌 농가 및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경제형 트랙터는 기본적인 자금은 가능하면서도 가격은 기존 기대의 거의 반값 수준으로 낮춰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면 물론 동양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는 농가 수익 증대형 기종이라고 합니다. 고기능 대형 기대로 수입 제품에 못지않은 동양물산의 TS125는 지난해 생산 기대 완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어서 금년에도 더욱 확대 공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엔진, 미션에 대한 트랙터 품질 보증 5년 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는 트랙터 품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동양물산이 고객 신뢰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사가 2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셀파 CNC라는 회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3세대 환기청정기를 개발했는데요. 이 제품은 미세먼지 없는 신선한 공기를 시설 내부에 공급하고 CO2, 라돈 등 유해 물질은 외부로 배출해 주는 것으로 3년간 20억 원의 연구 개발을 투입해 자체 기술로 개발한 7층 열교환 소저와 통기 압력 관리 필터링 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공기청정 장치 에어클 환기청정기를 상용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작년에 중국 광동금정 그룹 투자 유한회사 북경회사와 연간 개런티를 2년간 1,500억 원으로 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내 관공서, 병원, 학교, 아파트 등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셀파 CNC의 매출 현황에 따라 동양물산의 지분 보유 가치도 상향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7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제약이 되겠는데요. 동사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강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약품은 크게 합성신약, 제네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합성신약은 세상에 없던 치료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개발에 성공하면
특허를 취득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분야인 것이죠. 반면 제네릭은 개발된 신약의 특허권이 만료됐거나 특허가 있더라도 조금의 성분을 변경하여 제조된 의약품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말 그대로 복제 의약품인데요. 주목할 점은 누군가가 이미 닦아놓은 길에 진입하기는 한결 수월하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 개발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제네릭 의약품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면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신약 개발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지만 실패할 위험도 크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삼진제약이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위험 부담이 적은 안전 종목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동사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실현 중인 기업입니다. 삼진제약의 플레리스, 또 치매 치료제 3종, 이것들이 동사 매출의 50%가 넘는 캐시카우입니다. 플레리스는 동맥 경화용제 내에서 오리지널인 동화약품의 플라빅스에 이어 2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액상으로 비교했을 때 오리지널 의약품과 수익 차이가 크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6년간 꾸준히 높은 영업이익률과 ROE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네릭 의약품 자체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물류비, 관리비 등등을 낮출 수 있었고 동사의 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마케팅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동사의 제품 개보리는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이미지를 고수해서 성공적인 판매량을 내고 있습니다. 삼진제약의 주력 품목인 플레리스와 뉴토인, 개보린 등은 소비자라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합니다. 또한 플레리스와 뉴토인은 노인성 질환 치료제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인의 인구 구조와도 맞닿아 있기에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전망합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삼진제약까지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김영철 스타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같이 이제 뭐 시장에서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JYP 엔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엔터 3사가 크게 나타났었는데 극명하게 움직임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이랑 YG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오늘장에도 이제 한 4%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두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하락이 너무 심하게 나오면서 공매도 금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JYP 엔터는 그런 거 없이 지금도 뭐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신용매매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외국인이랑 기관 쪽 수급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보신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운용사에서 확실히 엔터 3사 중에서는 JYP만 들고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시장에 보여줬고 뭐 어느 정도 매니저들이나 운용사들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SM이랑 YG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기관, 외국인 다 나온 반면에 JYP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개장 전에 이제 증권사 분석 보고서 나왔는데 JYP 것만 한 17개 이상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내용은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겁니다. 뭐 입시 좋을 거고 트와이스 바통 이어받을 거고 거기에 이제 스트레이트 키즈 좋을 거고 보통 라인업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인데 결국에는 그건 뭐 시장에서 다 대부분 뭐 인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실질적으로 4분기 그 컨센을 거의 부합하는 그런 이제 실적까지 내놓다 보니까 3사 중에서는 단연 탑픽으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뭐 어쨌든 뭐 운용사나 매니저들이 엔터 쪽 주식을 다 비울 수는 없습니다. 뭐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운영하는 운용사는 없기 때문에 엔터 쪽에 대한 전체적인 포션은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비중을 싹 줄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쪽 줄인 거 오히려 JYP 엔터 쪽으로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급부를 더욱더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9,000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8,000원 정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추가적으로 다행히 한 3%대, 4%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땡큐하고 사볼만 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바이오 종목이 워낙 좋고 2월달 내내 이제 바이오 종목 관심 갖자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바이오 솔루션 특별한 거 없었는데 5만 원 돌파 갭으로 띄워놓고 물론 이제 보고서 하나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력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지만 어제 갭으로 띄우는 거 보고 움직임이 좀 괜찮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피킹을 해놨는데 오늘 장에 일단 한 15% 넘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오전장에 대본 보낼 때만 해도 거의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였었는데 오전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일단은 세포치료제 기반으로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상장 이후에 끼는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바로 더블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25,000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상승시켜놨었고 그 다음에 조정 줬다가 다시 전고점 수준까지 딱 5만원 이제 만들어 놓는 거 보고 어제 갭으로 띄워놓고 충분히 돌파시키면은 이거는 신고가 한번 나오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는데 오늘 신고가가 일단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카티라이프 쪽 기술력 쪽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항상 실적 안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 내에서 실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시총 5천억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오늘 15% 올랐는데도 한 4,700억 정도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6, 7천억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 지금 목표가 6만 원 아까 이제 요거 보내드릴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미 59,3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 한 65,000원대까지 여기서 한 30%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65,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나?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어제장에 장중에 한 7%대 또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종가 기준으로 한 5%대, 오늘 그나마 약보합 수준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휴지 조각처럼 됐다가 사업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아니면 재미없는 기업 자체가 재밌는 기업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사업 내용들이 좀 바뀔 때 이제 그 주가에 대한 밸류 프리미엄을 이제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인데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게임 사업이 주력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웹보드랑 이제 게임 쪽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가 이제 쌓아놨었던 그 현금으로 M&A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NHN이 붙은 종목들이 꽤 있죠. 그래도 NHN 벅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렇게 이 외에도 이제 인수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신사업으로 했었던 부분들 중에 이제 페이코가 확실히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아마 올해인가 기사 하나 나왔었는데 이제 작년 매출 1조 넘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게임 쪽 매출 말고 이 게임 쪽 매출이 분명히 거래 금액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에서 결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1조 클럽에 가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었고 그래서 분명히 그쪽 신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은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모바일 쪽 게임이 좀 부진했었는데 저는 그쪽에 대한 신작 게임 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크오 플러스 그 모바일 쪽에 대한 이슈 이렇게 두 가지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한 2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 움직임 괜찮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이 종목을 많이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딱히 재미없는 종목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고 주가도 이렇게 딱히 재밌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관심이 많이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관심 받을 때쯤에 매도나 사익 실현을 좀 고려해봐도 좋지 않을까. 여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착가는 7만 원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웅진 싱크빅인데요. 이것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한 17% 정도 움직임이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AI 서비스 쪽 AI 수와 그 광고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이쪽으로 인해서 이제 올해 실적 개선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클럽 쪽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들도 이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부분들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주가를 크게 이제 하락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웨이 인수 불확실성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랑 자산 레버리지 효과 이런 부분들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하다. 지금 뭐 시장에서 교육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뭐 탑픽은 디지털 대성이 탑픽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디지털 대성인데 교육 관련된 종목 그전에 뭐 메가스터디도 말씀을 드렸었고 청담면허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 관련된 종목은 한 종목은 좀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나마 여타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하단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웅진 싱크빅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목표가는 4,5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원 잡고 내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캐시인데요. 이게 진짜 말씀드리고 나서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제가 3만원 언더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경리나라 그 박경리 경리 뭐 광고하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가장 큰 포커스는 사실 요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종목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그 중소기업에서 되게 헤비한 그 ERP 프로그램, 뭐 더존비전이나 뭐 이런 ERP 프로그램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만한 기능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월 그 라디오 광고,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라디오 광고 많이 들으실 텐데 뭐 이카운트 ERP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는데 월 몇만 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도 일단은 뭐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뭐 고정 비용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실무 업무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헤비한 기능이 필요 없는데 돈을 내는 건 딱히 뭐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경리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그 결제 이후에 바로 여기서 은행이랑 연동이 돼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보통 이제 그 일반 기업들이나 뭐 중소기업 거기서 보면은 결제 받고 다 은행 로그인 해야 되고 은행 로그인 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아시죠? 그 액티브엑스 다 설치해야 되고 보안 프로그램 다시 설치해야 되고 로그인 했는데 다시 보안 프로그램 안 걸리면은 다시 로그아웃 해가지고 번호 다 집어넣었는데 그 이체 직전에 걸리고 정말로 그거는 한두 번 해보신 분이면 뭐 대부분 짜증나는데 이게 이제 한 건 이체가 아니라 뭐 급여 이체나 여러 가지 계좌 이체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바로 승인한 다음에 결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 이후에 그 주가 상승 상당히 좀 괜찮았고 지난주에 좀 많이 오버슈팅이 없지 않아 이제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쨌든 더존비전이랑 약간 사업 영역이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더존비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한 6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이게 이제 위화구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시장에서 잘 먹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단순합니다. 같은 그 섹터 내에서 섹터를 다 비울 수 없으면 그중에 탑픽 잡고 롱숏 전략 취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하나 매도치고 하나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 SM, YC 매도치고 JRS 매수하면 그것만큼 쉬운 전략이 없어서 만약에 더존비전이랑 웹캡시가 같은 포션의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다. 근데 더존비전은
기관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비우면은 어쨌든 이쪽 섹터에서는 웹캡시가 대안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도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캡시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잡고 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캐시까지 5종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일단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마태 대표는 지난 시간에 RS 오토메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동사 이제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전문 기업인데 최근 2달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20%씩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있는 움직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7일에는 KT와 5G 스마트 팩토리 파트너십 체결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동사의 실적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서의 그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상승기에 또 240선 저항을 맞게 되겠지만은 13,800원, 900원 선까지는 저항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제닉이라는 회사거든요. 예. 화장품주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 지금 이제 화장품주로서 또 하유미 팩으로 유명한 하이드로겔 관련된 마스크팩인데요. 지금 중국 그 단체 관광객 한한령 조치 이후에 최고로 많은 10,000여 명이 앞으로 5월까지 한국을 방한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제닉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지난 2월 달에는 상승이 커서 단기 과열 완화 조치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조치는 해제가 됐고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계속 9,000원하고 9,200원 사이에서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인데 2차 상승이 조만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100원대 매수에 진입하시면 주가 상승에 편승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닉을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김영철 스타께서는 신세계 INC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일단 신세계 INC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월요일 하루 거래였는데 어제장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2.6% 오늘 장에서도 지금 한 2.5%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뭐 괜찮은 움직임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좋게 보고 뭐 여기 이 오늘장 내일장 코너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신세계 INC 말씀을 드리면서도 올해 신세계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뭐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들이어서 신세계 INC뿐만 아니라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신세계 전체 그룹주들은 좀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일 가능성이 좀 높아서 신세계 INC도 좋았고 뭐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좀 추가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이번 주 보고 있는 종목은 웹캡시입니다. 어쨌든 뭐 시장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뭐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는 바이오 솔루션을 좀 하려고 해서 이게 너무 급등이 나와서 웹캡시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요즘 특징이 어쨌든 가는 종목이 더 뭐 가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윗꼬리 충분히 장악하고 한 번 더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웹캐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캐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좀 휴메릭스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동사는 골관절염 치료제 전문 회사입니다. 네, 지난 8일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는 소식에서 동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갭상승을 해서 9.3%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윗꼬리 잡고 좀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골관절염 치료제가 이제 1회 투여만으로 6개월간 약효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일주일에 1회씩 3회 또는 5회를 투여해야만 지속되었던 약효를 1회 투여로 줄여서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대폭 개선했다고 하거든요.
골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치료제로 인해서 병원에 자주 가는 불편을 해소한다 그러면 이 동사의 치료제는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일봉상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240선 위에서 좀 일봉으로는 저항이 없게 보이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매물대 지금 60선을 장악하게 되고 이 매물대로 소화하게 되면은 35,000원까지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윙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35,000원 목표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휴메딕스 말씀해 주셨고요. 김영철 스타께서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아무래도 남북경협주들이 뭐 오늘 장에 다시 좀 활개를 펼치는 그런 모습이고 장중에 한 10%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남북경협주에다가 거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늘 장에서도 움직임이 저렇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사실 오늘 뭐 아난티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로저스가 주식 2,000주 매수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아마 어제 시간 외에 이슈가 나왔고, 아마 시간 외에, 그러니까 제가 잠깐 봤을 때는 상한가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2,000주면은 4천만 원이거든요. 4천만 원 가지고 시총이 지금 이게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인데 4천만 원 가지고 1조 6천억 원짜리, 그러니까 4천만 원 샀는데 1,600억 원을 시총을 키울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는데, 지금 로저스가 그만큼 남북경협주에는 일단은 뭐 상징적인 부분들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한 기대감과 시세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조금 더 빠지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정부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에 그 쏟아놓은 시관이랑 코멘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는 아웃퍼폼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다시 재개는 한다라고 이제 좀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다시 빨리 저 뉴스 하나로 이렇게 움직일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뭐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어서 좀 뭐 특징으로 뽑아왔습니다. 네. 아난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367번님의 오스템 종목입니다. 4,270원 매수가 비중은 20%라고 하는데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오스템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차트상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한 달간 5,100원에서부터 3,600원까지 주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동종목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6년간 계속해서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난 2월 11일 날 장대 양봉을 기록했던 저가 3,595원을 좀 깬 상태입니다. 좀 반등이 나왔지만은 이 종목은 경우를 따져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저가인 3,410원을 깨게 되면 단기 반등이 나오다 다시 하락을 할 수 있어요. 3410이 깨지는 걸 확인하시고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반면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4,200원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7278번님의 종목 이츠한불입니다. 31,983원. 이게 한 번에 매수하신 가격은 아닐 것 같은데 비중도 30%입니다.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 바닥권이신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게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탑픽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가 나왔죠. 어쨌든 뭐 면세 쪽이랑 화장품 쪽 같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이츠한불이나 여타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간간히 증권사에서도 뭐 일부 종목들 보고서 내놓고 있는데 내용 읽어보면은 다 형식적인 내용들이고 뚜렷하게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은 잡아가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츠한불이
언제 움직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다시 이건 3만 원대 한번 깨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저는 비중을 줄이셨다가 차라리 3만 5천 원 돌파하고 추세 돌려 세운 거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하단권에서 여기서 이제 일부 뭐 매도하고 하단권에서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치환불에 대한 뭐 그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뭐 비중 축소 내지 매도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57번님께서 미세먼지 요즘에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는 위닉스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위닉스 19,336원, 99.52%, 뭐 거의 전량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데 매수 평단은 지금 가격보다 조금 하단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동종목 연일 지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공기청정기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단기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뭐 지난 전고점 21,800원, 작년 3월 달이죠. 1년 전의 가격. 거기를 한호가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 전고점 저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전고점을 뚫으러 가게 되면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심리 때문에 계속 지속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텐데, 그러나 1년 만에 온 고점입니다. 이러면 이게 또 전고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21,800원에 매도하시고 저점을 다시 공략하는 게 이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지난 1년을 넘은 최고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고, 아직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보다 이 거래량을 2배 넘는 월봉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조정 또는 하락하는 이 패턴의 장에서는 가는 말이 더 잘 달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매도는 23,0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갑니다. 6413번님께서 동양물산 2,100원에 비중 50% 추가 매수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동양물산은 앞서 조마태 대표님께서도 좋게 보셔가지고 저보다는 사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일단은 뭐 이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보유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955번님의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롯데정밀화학 46,0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롯데정밀화학은 어떻습니까? 네, 동사는 실적 부문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의 매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52,000원대까지 무난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화학주 전반적인 업황의 어떤 지금 정체 또는 조정으로 인해서 함께 하락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뭐 5만 원 넘는 선까지 그렇게 뭐 스윙 패턴을 길게 보시기보다는 49,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오게 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학주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업황, 그런 관심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런 다른 업황 또는 테마 종목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매도가는 49,000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8646번님의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2,400원에 비중 25%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테마주 이낙연 총리 테마주인가요? 이게 정치 테마주로 알고 있는데 2,400원이면 그나마 가격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5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한 차례는 충분히 좀 튀겨줄 것 같거든요. 지금 300원대, 2,200원대에서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저는 사실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뭐 굳이 이런 테마주들보다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좋은데 뭐 ABL 바이오 이런 거 지금 뭐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제약바이오 이런 같은 거는 대부분 4%에서 5%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런 테마주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테마주를 해야 될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딱히 주도주도 없고 이쪽이 시세가 확실히 좋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해도 되는데 그리고 시적절하다면 근데 지금은 굳이 이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보고 있었어요.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선 알미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감 지수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160포인트대까지 터치를 합니다. 1%대의 상승 흐름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161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2150. 종일 상승권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후반에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여전히 33억 원 정말 소량씩 쌓아놓고 있고요. 개인도 240억 원 팝니다. 기관은 813억 원 매수하는데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가 무려 1,446억 원 들어오고요. 연기금이 73억 원 매도인데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을 서서히 줄이면서 오히려 매수 쪽으로 지금 전환에 가까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모두 올라가고 특히나 현대차의 상승폭이 큽니다. 일단 엘리엇에서 배당 요구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사측의 지금 입장을 동의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긍정적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최근에 가져갑니다. 셀트리온도 2% 가까운 상승 오랜만에 나오네요.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네이버 한 종목 제외하면 모두 올라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인 모습 포착이 됩니다. 네이버도 13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13만 1,500원에서 마감 예상이 되고요. LG화학부터 포스코까지는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54포인트대까지 올라오네요. 2%대의 급등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포인트가 넘게 올라오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748부터 754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정오 지나면서 잠깐 지수가 장중 조정이 살짝 나온 뒤에 다시금 우상향 꾸준하게 하면서 오늘 전형적인 급등장 강한 상승 흐름을 동반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 무려 2,366억 원 삽니다. 금융투자가 1,137억 원, 투신이 312억 원, 연기금이 658억 원 각각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1,233억 원이나 현재 매수를 하면서 쌍끌이 매수 그러다 보니까 지수 같은 경우에 2%대 급등이 나오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급등장에서 그동안에 지금 물량들을 좀 청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3,442억 원이나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짚어봅니다. 자, 보시면 신라젠이 다시 빠지네요. 2.13% 하락하면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오늘 시장에서 소외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포스코캠텍도 6% 가까이 올라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까지 모두 다 3% 중후반대 급등 흐름 오늘 가져갑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HLB부터 펄어비스까지도 모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HLB가 9만 원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58만 원대까지 5.8%나 급등하면서 단숨에 올라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9만 원 초반까지 밀렸던 시장이 지금 9만 원 중반을 넘어서면서 10만 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코오롱 티슈진 역시 1%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펄어비스도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장에서도 빨간불 지속적으로 켜주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7거래일 만에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피도 1%대 급등이지만 코스닥은 무려 2%대 장중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일에 미국 뉴욕 증시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반등이 나왔다고 보고 있지만 일봉상에 보게 되면 일봉 61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고 주봉상에 보게 되면 기준선이 2170을 강력하게 회복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3거래일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2170을 강력하게 회복을 못한다면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지금 무기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물을 많이 매수한 외국인이 현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현물을 던져서 선물을 하락으로 전진시킬지 그와 같은 상황이 내일과 모레 전개가 될 텐데요. 그 상황을 유심히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2170을 이번 주에 강력하게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또다시 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2120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영철 스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개별적인 개별주 장세가 제약바이오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장 마감 동시효과 들어갔을 때 오늘 장의 신고가 종목들을 쭉 봤는데 확실히 제약바이오 쪽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기존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들도 뭐 강세 움직임을 보였지만 대표적으로 뭐 바이로메드 기대감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근데 그 외에 최근에 신규상장한 종목들 차세대 항암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2세대, 3세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양봉을 잘 뽑아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 시장이 2015, 16 작년 정도에 조금 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확실히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오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관심을 합회가 어쨌든 3월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제약바이오 쪽 지속적으로 좀 접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속보부터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IMF에서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한 가지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IMF의 입장인데요. 상당한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으로 재정 확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IMF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을 격차를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89% 상승한 2157.18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의 상승폭이 대단합니다. 2.12%나 급등하면서 754.75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3원 90전 내리면서 1129원 8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약간 흔들렸는데 오늘은 일단 상승으로 마감하죠. 거래소도 상승, 코스닥 상승. 코스닥이 거래소 대비로 상당폭 상승이 강한 모습을 보이죠. 어저께 미국장의 상승이 우리나라 상승의 주 원인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국내장의 오늘 특징을 보면 제가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선물과 기관의 현물 매수,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했지만
기관이 현물 매수를 잘 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고 또 기관이 현물 매수하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는 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고 기관이 현물을 750억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일단 수급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상승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제 뜯어볼 필요성이 있겠죠. 기관이 현물을 매수할 때 가장 핵심은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그러니까 연기금이 매수를 주체 속에 기관 합계가 매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연기금 120억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퀄리티가 매수의 퀄리티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오늘 740억 매수를 했어요. 어저께도 마지막 300억 매수였는데 45분 장 끝나고 나니까 매도로 바뀌었었거든요. 오늘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관들의 선물을 한번 봤더니요. 아침 10시 정도에 상당히 많이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팔아서 매수 물량을 다 줄이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본다면 자,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현물 매수를 했지만 아직 100% 확신하는 어떤 수급의 동향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비차익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320억 했지만 오전에는 매수와 매도를 계속 반복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아직도 외국인들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갈지차형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옵션 만기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만기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포지션을 보니까 오늘 기관들은 콜 매도, 풋 매도를 두 개 다 하는 양상입니다. 근데 이제 누적으로 한번 가봤더니요. 누적으로 보면 콜은 280, 그러니까 지수로 2174 정도까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풋을 올풋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매도가 있죠. 하지만 풋 매수가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하락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 매도가 있고 풋 매수가 전체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원사이드 러브죠. 완전히 하락 쪽에 베팅한 상황인데 물론 내일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틀 남겨놓고 아직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특이한 케이스다.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 현물이 시장에 쏟아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견디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외국인은 하방 쪽이고 기관은 상방을 상당히 제한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변동성이 있어도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를 보면 어제 미국장이 상승한 이유는요. 중국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내놓습니다.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 또 거기다가 또 플러스 있었던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애플의 긍정적 리포트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기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기부양책이 나왔는데요. 이 경기부양책이 나왔다고 미국이 상승하는 건 맞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요 0.1이에요. 마이너스까지 갈 상황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책 당연히 있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고용이 1월에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31만 명 대비로 굉장히 줄었죠. 비농업 부분에서요. 그 다음에 작년에 GDP가 4.4% 정도 됐는데 이번에 2.6%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이 미국의 경기 부양을 불러올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고용지표가 나빠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점도표의 변화를 한번 보자라고 합니다. 점도표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FRB가 회의를 하게 되면요. 의원들이 금리에 대해서 인하할 거냐 인상할 거냐 동결할 거냐 자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걸 점도표라고 하는데 이 점도표가 현재는 동결에 거의 다 모여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도 뭐 하반기에 있으면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뀐다는 것은 인하나 아니면 금리 인상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유로존도 경기 부양, 중국도 경기 부양 이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중앙은행이 스스로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가 봤을 때는 후행 스팬이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저께, 그다음 오늘 이틀 정도 안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어저께 장중할 때 0.9% 정도 하락했었고요. 막판에 0.79%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 후행스팬이 올라왔지만 아직 캔들과 이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고자 하면 오늘 한 번 더 올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가고자 한다, 한 번 올린다. 그러면 이게 추세로 뚫고 가는 쪽으로 봐야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월봉에서는 목표치는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간다면 쓰리봉인 거고요. 못 간다면 여기서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 시장이 주는 거로 해석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올린다면 정말 큰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 재료가 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올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 정도밖에 없겠죠. 아니면 QE4를 하든가요. 자,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부양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투자가들은 이거 잘못하면 위험한데 하고 물량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왠죠? 차트로 보면 이 저점보다 쭉 올라온 꼭대기 부분이거든요. 꼭대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부양을 또 해서 또 뚫고 한다? 의미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KDI가 국내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히 GDP가 5개월 연속으로 경기 둔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화두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오를 때는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가 뭔가 변화가 올 거라는 예상이 됐을 때 시장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 둔화가 5개월째 되는데 여기 핵심 키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투자하고 수출. 자, 투자는 줄어들고 있었죠, 예전부터. 근데 수출은요. 수출은 그래도 버텼어요. 근데 수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KDI가 5개월 연속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굉장히 좀 시장을 좋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온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상승으로 믿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가 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IMF에서도 결국은 금리에 대해서 완화적 기조로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현재까지 완화적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에서 추가적 완화적이 나와서 인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시장이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방향성이 없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시장에 끄집어내는 모습이 나왔을 때 국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기술적으로 코스피를 좀 볼까요? 코스피를 보면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월봉상에 후행스팬이 올라가는 캔들을 뚫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평선을 현재로 한번 봤더니요. 5월선이 60월선과 대드가 난 후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이게 더 밀려서 이 밑에까지 간다 그러면 5월선은 다시 꺾여내보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선다 그러면은 5월선이 하나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평선,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월봉에서 데드가 나고 골드가 다시 나려는 모습은 시장의 상당히 긍정적인 영역에서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에 재료가 없는 상태의 모습이 지금 계속 관측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일봉에서는 제가 아마 61선 아마 서로 이렇게 그어놨었죠. 자, 61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올라와서 양봉이 났기 때문에 시장에는 61선 지지력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61선 지지할 때는 후행스팬이 캔들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들어온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격을 벌려서 캔들과 멀어지면서 내려오는 캔들을 뚫고 가야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반등은 들어왔지만 그 반등은 제한이 될 것이고 시간 조정이 아마도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최소한 시간 조정 아니면 가격 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행스팬이 여기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표시하기 때문에 3주 정도 지나야만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상황. 물론 앞에서 잠깐 말씀한 것처럼 시장을 이끌 만한 대형 호재가 나온다면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사다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또 다를 수 있을 수 있죠. 또 외국인이 선물에서 강력한 매수를 하고 현물도 같이 드라이브를 해준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상황의 차트상으로는 시간 조정은 기본적으로 따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볼까 합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코스닥을 좋게 보는 이유는
거래소와 코스닥이 약간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지만 항상 보면 거래소와 똑같은 차트를 일부 만들고 끝납니다.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이죠. 그 부분 상단선까지 거의 다 갔다가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코스닥은 어떻죠? 코스닥은 그 공간이 남아있어요. 그 지점이 약 779 정도. 그럼 지금 754니까요. 약 15포인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 정도의 공간이 남아있는 거죠. 이 2% 정도를 메워주는 시간까지는 아마 거래소가 버틸 거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위에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여전히 코스닥과 거래소는 약간 차별화 장사가 나타날 수 있고 거래소보다 코스닥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해서 기쁘지만 그래도 항상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걸 생각하시면서 시장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